상상과 수면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내가 재수생 때 일이다. 수학의 정석을 풀다가 펜을 던졌다. 문제 하나가 절대 풀리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기존의 공식을 대입해보아도 중간에 막혔다. 답이 나오지 않았다. 끙끙 앓고 있다가 해답을 볼까 망설였다. 눈앞에 답안지가 보였다. 하지만 시선을 거두고 다시 문제로 들어왔다. 30분을 더 고민하다가 펜을 던지고 엎드렸다. 나 자신이 한심하고 답답했다.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다. 이렇게 해서 재수 생활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과연 이 실력으로 의과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에 고민이 꼬리를 물었다. 그러다 잠시 잠이 들었다. 한 10분 졸았을까? 눈을 뜨고 다시 문제를 보았다. 갑자기 전혀 다른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다. 기존의 형식과 다른 관점에서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 1분도 안 되어 답이 나왔다. 30분 고민하던 내가 10분의 졸음 후에 바로 답안을 찾았다.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누군가 내 귀로 답안을 조언해준 느낌이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잠재의식은 나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을. 당신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풀어야 할 숙제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해결은 뜻밖의 시간에 이루어진다. 잠시 졸거나 잠들기 전 멍한 느낌이 들었을 때다. 해결책이 번뜩 떠오른다. 세상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비슷하다. 유레카로 유명한 아르키메데스의 일하다. 그는 욕탕에 누워 졸음이 잠깐 오는 순간 질량과 부피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왕관의 불순물 정도를 알기 위해 며칠 고민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고민을 안고 목욕탕 안에서 잠시 졸게 된다. 그때 갑자기 물이 넘치는 모습을 보며 부력에 의한 밀도 차이를 알게 된 것이다. 졸음의 순간 법칙을 발견한다.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유명한 뉴턴도 마찬가지다. 그가 떨어지는 사과를 봤을 때의 상태는 졸음을 동반한 멍한 상태였다. 소위 말하는 멍 때리는 상태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중력의 힘을 떠올리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대한 법칙도 이렇게 태어났다. 우리는 24시간 중 약 8시간을 자는데 소비한다. 인생의 3분의 1은 수면 시간이다. 이것은 생명의 섭리이자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의 시간이다. 모든 치유와 변화는 수면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문제의 해답은 대부분 수면을 취하고 있을 때 온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다. 수면이 낮 시간, 즉 깨어있는 시간에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면은 열심히 움직인 신체를 쉬게 하고 하루 종일 고민한 뇌의 휴식 시간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다. 수면은 잠재의식의 무한한 작용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낮 동안 현재의식에 가려져 있던 잠재의식이 활동하는 시간이다. 현재의식에 방해가 없는 시간이 수면 시간이다. 당신이 자고 있는 사이에 잠재의식은 인생의 훌륭한 해답을 만들고 있다. 인생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시간이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모든 기억이 기록되는 공간이다. 과거의 시간이 남아있는 공간이다. 미래의 소망도 담겨 있는 공간이다. 당신의 소망한 것에 느낌을 가질 때
미래의 시간도 저장되는 장소다. 잠재의식은 현재의 모습도 바라보고 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이 공존한다. 그 시간의 전체성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원리가 된다.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모두 알고 있기에 나의 길을 직관적으로 알려준다. 어떤 날은 꿈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너무나 생생해 마치 조금 전에 실제 일어난 것처럼 느껴진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의 영감으로 알려줄 때도 있다. 어떤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거나 생각지 못한 충동에 특정 행동을 하기도 한다. 잠시 졸거나 잠들기 직전 멍한 상태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 꿈, 영감, 느낌, 아이디어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해결책이 된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 수면이 부족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짜증이 나고 우울감마저 생긴다. 몸이 피곤하고 정신은 밝지 않다. 활력과 기운도 솟아나지 않는다. 잠재의식의 활동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의 치유가 결핍되면 우리의 신체와 정신은 올바로 작동하지 않는다.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감퇴한다. 하루 종일 멍한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뇌의 피로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 몸은 맹렬히 수면을 갈망하게 된다. 수면을 취하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것이다. 수면 부족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위험한 이유다. 생명을 담보로 졸음운전도 불사하는 것이다.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을 경우 일하는 중간 낮잠을 자는 것이 필요하다. 뇌의 피로를 풀어주고 신체가 원하는 수면 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일상에서의 어려움과 괴로움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잠시 마음의 수레를 멈추고 벗어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뜰 안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잠시 몸을 이완하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당신의 잠재의식에서 주문해야 한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고 꿈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한다. 잠재의식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잠재의식을 의심하고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면 당신은 당신 내면에 숨겨진 보물을 절대 활용할 수 없다. 우리의 미래는 습관적 사고의 결과다. 당신의 생각과 행동, 말과 상상이 소복히 쌓여 당신의 미래에 펼쳐진다. 우리는 우리의 상상만큼만 미래를 가질 수 있다. 상상의 습관이 미래를 창조한다. 상상이 미래를 만드는 방법이 잠재의식이다. 잠재의식의 힘은 우리의 시간을 통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잠재의식을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졸음 혹은 수면 시간이다. 다음은 공포소설의 천재 작가로 알려진 스티븐 킹의 인터뷰 내용이다. 그는 미저리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비행기를 타고 영국에 가던 중이었죠. 졸음이 몰려오자 나는 나의 우주에서 이렇게 주문했어요. 멋진 공포소설의 줄거리를 주세요. 마음속으로 부탁하며 잠들었어요. 그리고 나니 꿈속에서 여성 테러범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성은 한 작가를 인질로 잡고 죽여버리더니 칼을 꺼내 그의 피부를 벗겨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체는 돼지한테 던져 씹혀먹게 하고 벗겨낸 피부는 책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잠에서 깬 후 떠오른 장면을 메모하고 미저리를 완성하게 됩니다.
상상과 수면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기적이라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잠재의식의 작품이다. 그 잠재의식이 수면 시간에 활동한다. 우리가 잠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두 개의 시간을 산다. 하나는 현재의식이 주가 되는 감각과 이성의 시간이다. 깨어있는 낮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간은 잠재의식이 만든 것들을 확인하고 잠재의식의 영감을 실천하는 시간이다. 또 다른 시간은 수면 시간이다. 현재의식의 방해 없이 잠재의식이 활동하는 시간이다. 소망과 상상과 치유의 시간이다. 모든 변화의 에너지는 이 시간에 만들어진다. 두 개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잠들기 전 자신의 꿈과 소망을 잠재의식에 전달하고 해결책을 주문해야 한다. 잠재의식을 믿고 반복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낮 시간에는 상상의 느낌을 유지하며 바이브에 반응하며 지내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잠들기 전 명령하고 기쁘게 눈을 뜨라. 그리고 가슴에 반응하며 인생을 즐기라. 당신과 당신의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을 것이다.